현재 이 채널에서는 태평양 전쟁 중 미드웨이 해전을 계속 연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항공모함은 당시 미드웨이 근해로 온 일본 제1기동부대의 일원으로 유일하게 1942년 6월 4일 오전에 공격을 당하지 않은 히류입니다. 오후 1시 30분 도모나가 조이치 대위의 항공대가 미 항모 공습을 나가기 직전 이전에 요크타운을 공격했던 고바야시 공격대 생존 폭격기 한 기가 히류에 메시지가 든 통을 떨어뜨렸다는 것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에는 고바야시 폭격대가 공격했던 미 항모 요크타운에 위치가 있었는데 항모 히류와의 거리는 약 167km, 방향은 80도, 거의 정동이었습니다. 당시 요크타운은 폭격으로 연기를 내뿜고 기관이 정지했는데 다시 움직이게 되는 것은 도모나가 공격대 출격 직전인 오후 1시 20분으로 도모나가 공격대가 출격 직전에 메시지통에 든 정보를 받고 그곳으로 향했다면 혼선 없이 바로 요크타운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크타운의 위치가 도모나가 공격대에 바로 전달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되는 증언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도모나가와 같이 발진했던 하시모토 토시오 대위의 증언이 있습니다. 도모나가와 하시모토는 둘 다 항공기 조종사들이었고 당시 히류에서 항공에 관계된 지휘를 하는 장교인 비행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가와구치 스스무 소자였습니다. 하시모토 대위는 발진하기 전 받은 메시지에 대한 이후 회고에서 가와구치 소자로부터 99 함폭에서 온 미 항모 위치를 받은 것이 자신이라고 밝히고 자신이 도모나가 편대장에게 이를 전달해 주려고 했으나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시모토는 발진 후에 무전으로 전달하는 것도 생각했으나 97함공의 무전기 상태가 안 좋았고 무선 침묵의 필요도 있어 결국 전달하지 못합니다. 가와구치는 전후 인터뷰에서 자기가 직접 도모나가 군에게 전달했다고 말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받았다는 하시모토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이후 상황에도 들어맞습니다. 또한 치쿠마 5번기가 계속 미군기의 공격을 피해 다녀야 해서 어느 항모든 간에 도모나가 공격대에 대한 정확한 유도가 불가능했고 결국 도모나가 공격대는 요크타운 및 다른 항모의 정확한 위치에 대한 정보 없이 동쪽으로 비행한 후 미 항모를 찾아야 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마구치 사령관은 미 항모가 세 척이라는 것을 이때쯤이면 알고 있었고 도모나가 항공대가 이미 명중탄을 맞아 불타고 있다는 미 항모 한 척 이외에 다른 항모를 잘 찾아서 어뢰 공격에 성공하기를 내심 바라고 있었습니다. 도모나가의 뇌격기 10기와 제로 전투기 6기는 계속 동쪽으로 비행했습니다. 비행하면서도 하시모토 대위는 방금 전 언급한 무전 연락의 곤란함으로 인해 공격 대장인 도모나가에게 불타고 있다는 미 항모의 위치를 알려줄 수 없었습니다. 하시모토 대위와 다른 승무원들은 아침 식사 이후에 식사를 못했지만 기동부대의 운명이 달린 상황에서 배고픔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시모토 대위는 7배율 쌍안경으로 전방 해상을 보면서 미 항모를 찾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7배 쌍안경이라고 나와 있고 이 사진이 일본 해군 7배율 쌍안경이라고 합니다. 이때 기록으로 추정해보면 도모나가 항공대는 알려진 요크타운 위치보다 약간 북쪽을 향해 비행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좋아 시계가 70여 킬로미터에 이르렀기 때문에 쌍안경으로 잘 보면 항모 두 척을 동시에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시모토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행을 시작한 지 약 1시간이 지난 오후 2시 30분 남동쪽 약 65km 해상에서 항적과 더불어 항공모함 한 척이 발견됩니다. 미군 항모는 호위함들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항모와 호위함들은 윤형진을 이루고 동쪽으로 약 20노트 속도로 항해하고 있었으며 쌍안경으로 본 항모 갑판은 손상의 흔적이 없었고 항모에서 연기도 나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들 항모의 피해를 생각해 볼 때 폭탄을 맞고 난 연기가 금방 꺼질 리 없으므로 도모나가 뇌격대는 이 항모가 고바야시 폭격대가 공격한 항모가 아닌 어딘가에 있었던 새로운 미군 항모이고 자기들이 그것을 발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요크타운은 오후 12시 30분경 일본 고바야시 폭격대 급강하 폭격을 받고 기관이 정지한 채 바다 위에 서 있었으나 빠른 속도로 복구가 이루어져 오후 1시 20분경에는 엔진이 다시 작동했습니다. 이 사진은 요크타운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직후인 오후 1시 30분경에 찍은 것인데 태스크포스 16에서 지원을 위해 파견된 중순양함 펜사콜라에서 찍은 것이고 왼쪽에 있는 구축함은 호위함이었던 러셀입니다. 요크타운에서는 아직 폭탄 피해로 인한 연기가 그치지 않았고 위에 항공기 2기가 요크타운 상공을 날고 있는데 사진 설명으로는 소류 공격을 마치고 돌아온 요크타운 급강하 폭격대 VB3 소속 편대장이었던 맥스 레슬리 대위와
폴 홀른버그 중위의 돈틀리스라고 합니다. 나머지 폭격기들은 엔터프라이즈로 가고 이 두 기는 요크타운 착함을 기다리다가 연료가 떨어져서 바다에 불시착했다고 언급했는데 이 사진 설명대로라면 오후 1시 30분까지는 비행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지금 바다에 불시착하고 있는 돈틀리스는 방금 나온 레슬리 소령의 기체이고 사진 배경의 함은 중순양함 아스토리아입니다. 사진 오른쪽에는 아스토리아에 탑재되었던 시걸 수상기의 모습도 보입니다. 레슬리와 홀른버그 둘 다 구조되어 요크타운으로 무사히 옮겨졌습니다. 이 사진은 오후 1시 48분에 찍힌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도 요크타운의 복구 작업은 계속되었고 오후 2시경에는 함 내에 일어난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고 오후 2시 30분경에는 19노트의 속도를 낼 수 있을 정도로 엔진이 복구되었습니다. 도모나가 공격대가 오후 2시 30분에 목격했던 손상이 없던 미 항공모함, 일본 기록에 20노트의 속도를 내고 있었다던 그 항공모함은 바로 오후 2시 30분까지 19노트의 속도를 회복한 요크타운이었습니다. 요크타운의 피해 복구가 워낙 빨리 되어 속도도 회복되고 연기도 내뿜지 않아서 조금 전 급강한 폭격을 당한 항모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도모나가 항공대는 이제 이 항모를 공격하면 미 항모 2척을 파괴할 수 있고 확률은 적었지만 잘만 된다면 전투를 무승부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하시모토 토시오 대위는 전후 인터뷰에서 발견한 항모가 당시 전혀 손상을 입은 것 같아 보이지 않아서 공격당한 항모가 아닌 새로운 항모라는 확신을 했고 지금도 그때 본 것이 공격을 당한 항모였는지 의문이 든다는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미군의 피해 복구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려주는 증언이라고 하겠습니다. 도모나가 항공대는 계속 요크타운으로 다가왔는데 하시모토 대위가 요크타운을 쌍안경으로 발견하기 이전에 요크타운에서 먼저 레이더로 적기 내습을 탐지하게 됩니다. 요크타운의 레이더가 접근하는 적 항공대를 포착한 것은 오후 1시 55분이었습니다. 일본 항공대가 요크타운을 발견하기 약 35분 전이었고 일본 항공대와의 거리는 약 33해리 61km 정도였습니다. 요크타운은 이때 진행되고 있던 전투기에 대한 연료 보급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연료 호스에서 항공유를 빼내고 CO2로 채워 있을지도 모를 화재에 대비했습니다. 또한 상공호위 전투기를 빨리 발진시켜 일본 항공대를 요격할 채비를 했는데 그 지휘는 고바야시 폭격대의 공격 시 착함한 지 얼마 안 되어 방어에 나서지 못한 지미 세치 소령이 맡게 됩니다. 당시 요크타운의 비행갑판에는 와일드캣 전투기 10기가 발진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항공유 보급이 중간에 끊어져 연료를 가득 채우지 못했고 가장 많이 연료를 채운 전투기가 23갤런 약 87리터밖에 못 채운 실정이었습니다. 이때 상공에는 6기의 와일드캣이 경계 임무를 수행 중이었는데 요크타운은 태스크포스 16 항모에도 전투기 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전투기 8기를 보내겠다는 답신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이 준비를 서둘렀는데도 비행갑판의 와일드캣은 일본 항공대가 들이닥치기 전에 전부 발진하는 것이 시간상 불가능했습니다. 이제 발진하는 와일드캣을 엄호할 2기가 남고 4기가 일본 항공대로 향했습니다. 2시간 전 고바야시 공격대를 맞이할 때 상황과는 달리 이번이 두 번째 공격을 당하는 것이었고 여러 손상을 입고 복구해야 했기 때문에 요크타운 상공호위 전투기들의 방어 역량이 이전보다 약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도모나가 항공대가 다가올 무렵 요크타운과 호위함의 위치는 위와 같았습니다. 좌표상 위치는 대략적이지만 함의 이름과 상대적 위치는 정확합니다. 태스크포스 17 호위함과 지원 나온 태스크포스 16 호위함들이 섞여 있는 것이 보이고 이름이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은 순양함,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은 구축함입니다. 함대의 대략적인 진행 방향은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 즉 서쪽에서 동쪽입니다. 도모나가의 뇌격기들은 이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5기씩 나뉘어져 들어왔고 도모나가의 1중대가 요크타운의 우현 쪽을 노리고 하시모토의 2중대는 요크타운의 좌현 쪽을 노리면서 진입하게 됩니다. 당시 하시모토 편대가 들어오는 방향에 짙은 구름이 끼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군 와일드캣 전투기들은 뇌격기들이 요크타운 상공에 다다르기 전에 공격했지만 요격이 이번엔 효과적이지 못해 도모나가 중대에서만 한 기를 격추시키는 데 그칩니다. 그래서 도모나가의 제1중대에서는 4기가 남았고 하시모토의 제2중대는 5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후 2시 34분에 도모나가 편대장이 돌격 준비 대역 만들 것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함의 양쪽에서 어뢰를 투하해서 어느 쪽으로 회피 기동을 해도 어뢰를 맞게 만드는 전형적인 엔빌 어택 전술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에는 일본군이 함정과 항공기에서 공격 개시 직전에 외치는 전군 돌격 명령이 도모나가로부터 내려졌고 히류도 이를 이후에 포착합니다. 이날 오전에 미군 대격대는 이 엔빌 어택 전술에 실패하고 전멸하다시피 했는데 일본군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요크타운은 일본 대격대가 상공으로 진입할 때 남동쪽으로 항진하고 있었는데 맞바람을 받아 와일드캣 전투기들을 급히 발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와일드캣 전투기들은 요크타운의 대공포가 터지는 것을 보면서 발진했습니다. 도모나가 대격대와의 주된 공중전은 고바야시 때처럼 함대에서 먼 곳이 아니라 요크타운과 호위함들 바로 위에서 대공포가 터지는 와중에 벌어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세치 소령의 와일드캣은 다른 전투기와 달리 연료를 가득 채웠고 당시 맞바람도 약했고 항모의 속도도 느려서 겨우 발진에 성공합니다. 세치 소령이 발진에 성공하고 고도를 높일 때 다가오는 일본 뇌격기를 하나 봤는데 꼬리 날개 부분이 다른 뇌격기들과 달리 대략 이런 모양으로 생겼었다고 합니다. 이 뇌격기가 바로 공격 대장인 도모나가 대위가 탑승한 기체였습니다. 세치 소령은 곧 이 기체를 공격하게 되는데 그의 회고에 특이한 꼬리 날개 모양을 한 뇌격기를 공격했다고 되어 있고 이런 모양을 한 기체는 도모나가 편대장기인 것이 확실하니까 세치 소령이 도모나가 뇌격기를 공격했다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도모나가의 97함공은 요크타운의 우현 쪽에서 접근했고 지휘관기임을 바로 간파한 세치 소령은 요격에 나섰습니다. 세치 소령의 와일드캣은 도모나가의 뇌격기 오른편에서 접근하면서 사격을 가했고 12.7mm 브라우닝 기관총의 사격을 받은 도모나가의 97함공은 곧 불을 내뿜었습니다. 하지만 도모나가의 뇌격기는 수면 위 15m 저공을 유지한 채 그대로 비행했고 세치 소령은 이 뇌격기 왼쪽 날개 전체가 불타고 있었다고 이후 회고했습니다. 도모나가의 뇌격기는 조금 더 비행해서 어뢰를 투하하자마자 한계에 달한 왼쪽 날개가 부러지면서 바다에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세치 소령은 어뢰 투하 시점까지 끝까지 버틴 도모나가기를 악마에 비유했습니다. 항모 히류의 항공대장이었던 도모나가 대위와 다른 2명의 승무원들은 목숨을 잃었고 요크타운을 향해 쏜 어뢰는 빗나갔습니다.